을 한 20배가량 했다고 하던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잘 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이런 문제가 국어 수능 문제로 나온다면 정말 수험생들 머리 쥐어뜯는.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모태솔로 12기가 끝이 났어요. 이번엔 광수님, 옥수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광수님이 참 데이트 없이도 어떻게든 분량을 뽑아내세요. 이것도 능력인 건데 거기에다 광수님 참 이거 하나는 인정드리고 싶은 게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게 사실 나는 솔로 취지에는 맞잖아요. 데이트권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우산 냅다 던지고 미치도록 뛰는 거예요. 비가 오든 말든. 다리도 길지 않으신데 잔발로 다다다닥 뛰시는 거예요. 제일 다리도 길고 매일 운동만 하시는 분도 뛰지는 않고 천천히 조깅만 하고 있는데 광수님은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넘어지는 바람에 데이트 선택권을 따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과연 데이트권을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궁금하긴 한데 정숙님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광수님께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해요. 광수님이 정숙님을 보고 이런 혼잣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지? 입이 살짝 마중 나와 계셔서 살짝 툴툴대듯 말하시는데 은근 귀여우시더라고요. 뭐 정숙님 말은 어제 과제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러 간 거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만나서 특별한 얘기도 없었고요. 그 장면에서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 사마귀가 갑자기 광수님 목 근처로 막 올라왔는데 정말 하나의 놀람도 없이 괜찮아요. 뭐 지가 알아서 가겠지. 아주 쿨하고 무심한 광수님 표정이 이때만큼은 참 멋져 보였다. 뭐 저 같았으면 화들짝 막 놀래서 고함을 질렀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쿨레가 막 풀풀 나더라고요. 데이트도 못 나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상철님이 들어오니까 막 졸졸 한숨 쉬면서 상철님 주위를 맴도는데 뭔가 짠하는 마음이 들 뻔했어요. 짠한 마음이 들 뻔할 찰나에 이번에도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분량에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신다. 광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요. 잘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상철님이 그 말 듣고 그러시잖아요. 아, 잠옷이 없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치고 힘드니까 자고 싶은데 잠옷이 없구나. 그런데 광수님은 무엇을 기대해도 항상 그걸 뛰어넘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비유를 하셨다. 너무 긴장하고 힘든 3박 4일을 보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광수님은 진짜 뭐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에 이어서 에필로그, 이번엔 잠옷까지. 이쯤 되면 정말 비유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유 장인이시다. 어쩜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걸 못 봤어. 이런 문제가 국어 수능 문제로 나온다면 정말 수험생들 머리 쥐어뜯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여기서 잠옷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걸 누가 맞추냐고. 정답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광수님이 잠옷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런 뜻인지 바로 알아챈 분이 솔직하게 혹시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은 정말 광수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신 대단한 분이시다. 아니면 또 다른 광수님? 뭐 이쯤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능력이에요. 이어서 또 명언을 날리시는데 너무 빨리 불타올랐는데 옥수님을 너무 빨리 불태워버린 느낌이 든다. 표현도 참 거침없으시고 조금은 살벌하기까지 해요. 저번에도 난도질에 칼질, 그리고 이번엔 옥수님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옥수님한테는 협박으로 느껴질 것 같다. 막상 광수님도 이렇게 느끼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이어서 광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솔직히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안 되고가 반반이잖아. 근데 이거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단 말이야. 광수님도 참 제가 계속해서 광수님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자존심과 오기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옥수님과 잘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할 때 표정 보니까 표정이 너무 또 진심인 거예요. 내가 말한 게 틀렸나? 뭐지? 광수님은 자존감이 무한대로 높으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나 소개팅 이런 거는 잘 되고 안 되고가 반반이다. 이 말도 사실과는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광수님 어플 통해서 소개팅을 한 20배가량 했다고 하던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잘 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번은 광수님이 여자분을 마음에 안 들어서 차버렸다고 쳐도 소개팅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데 옥수님은 훨씬 잘 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도 내 감정은 이제 상관없다. 옥수님이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표정 보니까 이 또한 진심이더라고요. 뭔가 짠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또 들려고 하는 찰나에 광수님이 이번에는 밤늦게 여자 숙소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싶다. 결국 옥수님이 자고 있어서 못 만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결국 다행인지 아무도 일어나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광수님은요,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야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자기 감정을 풀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이 또한 이기적인 거지. 상대방 감정이나 상대방 상황은 고려도 안 하고 밤늦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는 또 다시 초인종을 누르는데 역시나 옥수님이 피하고 말아요. 그래,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징하다 정말. 그러는 찰나에 다시 양말을 주섬주섬 신고는 또 다시 초인종을 눌러요. 상대방이 이토록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과연 맞을까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광수님은 진심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의 기분 또한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해주는 연습이 필요할 듯 보여요. 그리고는 영철님이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서 우선은 광수의 초인종 사건을 일단락이 되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분명 사과는 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니까. 결국 최종 선택에서도 아무런 선택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광수님 덕분에 이번 모태솔로 편이 좀 살아난 것 같긴 해요. 참 존재감만큼은 어느 누구 안 부럽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바로 뒤에 노래 나올 때 제 얼굴을 꾹.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